다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은 디벨로퍼예요. 네. 그리고 그 디벨로퍼들이 조금 더 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디벨로퍼들. 네. 그래도 디벨로퍼들이 누가 뭐래도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쪽인데 물론 뭐 최소한의 그런 걸 법으로 뭐 지켜나가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개발 방식이 쉽사리 될까요? 네, 그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디벨로퍼 다 공적 이익을 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디벨로퍼는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익적 목적을 하는 디벨로퍼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알고 보니까. 그게 접니다, 이거는. 그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어요? 가회동 보면 가회동 31번지라고 사람들 제일 많이 사진 찍는 데 있어요. 저 가해동에서 결혼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디지? 오. 여기 남산 보이는 뷰. 약간 언덕 위에서 남산 맞아. 봤던 것 같아요. 한옥 있고 그 언덕에서 거꾸로 하면 남산 보이고. 맞습니다. 예. 여기를 개발하신 분이 동일 인물이에요. 와, 진짜요? 북촌. 네, 북촌 일대. 이분이 이제 정세권이라는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굉장히 연이 되는 게 1920년대 경성이 막 산업화되면서 지방에 있는 조선인들이 막 몰려와요. 당시 이제 경성이라는 데는 식민 도시잖아요, 그죠? 이 식민 정권에서의 목적은 일본인들 주거지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일본인들 주거지를 확장하는 거에서 연장선에서 나온 게 사실 두 개인데 네. 하나가 뭐냐면은 북촌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 전략이 총독부를 경복궁안에 세우고 경성제대를 해화동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일본인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또 살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주변에 신도시를 세워서 그게 신당동이에요, 사실은. 계획적으로. 근데 그 신당동은 적산가옥으로 타운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만 그렇게 일본인들을 위한 경성으로 막 바뀌는 시점에 이제 정세권 같은 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큰 한옥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쪼개요. 쪼개서 조선인들이 살 수 있는 한옥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 예, 서민들. 서민들. 그러니까 익선동 같은 경우가 원래 궁이에요. 철종의 조카와 사위가 살던 궁인데 그거를 매입을 한 다음에 쪼개서 지금과 같은 한옥을 만든 겁니다. 예. 근데 만들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중류층 이하 계층을 위해서 자기가 월부 또는 연부로 판매했다고 해요. 와, 월세, 월부 또는 연세 연부. 이런 건가요? 그렇죠. 월세. 그러니까 근데 디벨로퍼는 무조건 한 방에 끝나는 게 좋아요. 그렇지. 그래서- 날릴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딱 팔고 돈 받는 게 좋은 건데 네. 그거를 저런 식으로 했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봐준 거거든요. 네. 금융을 제공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더 놀라운 부분은 사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조선물산 장려 운동을 이끌어요.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네. 독립운동 하셨죠. 물산 장려운동. 예, 맞아. 맞아요. 그거를 이끌면서 조선어학회를 후원해요. 사실. 그럼 독립운동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훈장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디벨로퍼 첫 번째 디벨로퍼가 단순히 사익만을 추구한 게 아니고 공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야, 예, 아유, 훌륭하다.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100년 전에 저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 ESG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ESG. 예, 그러니까 ESG, E가 그 환경이고 네. S가 소셜인데 그게 이제 지역 주민 커뮤니티예요. G가 거버넌스고 그럼 결국 그게 뭐냐면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개발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어렵네. 예. 어려운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도시 안에서 어떤 취약계층들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청년을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도시라는 곳에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 그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겠고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공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지 네. 디벨로퍼가 그걸 할 겁니다. 그죠? 따라서 공공과 민간 디벨로퍼가 서로 적정한 균형선에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 보다 큰 공공선을 위한 개발이 있어야 되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이제 함께하는 굉장히 건강한 도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스마트한 디지털 도시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거의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사실 선생님께서 오늘 되게 곤란해하셔서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뭐 이런저런 상황이 뭐 안 좋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부동산 그거 앞으로 안 좋다, 모른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부동산은 과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른다 이런 상황인지 이런 거를 또 한번 조금만 더 전망하시는 말을 아니 그러니까 제 책을 보셔야 될 텐데. 제목이 뭡니까? 책 제목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이제 제가- 곧 출판 예정. 아니요, 사실은 이게 도시가 성장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역사성 같은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 역사성이라는 게 사실 하나의 겹인데 그냥 보시면 2호선이라는 라인을 쭉 보시면은 2호선은 강남 비즈니스 센터, 네. 잠실, 성수동도 하나의 큰 오피스 클러스터, 을지로 광화문 클러스터, 그다음에 홍대 합정. 지금 말씀드린 다 업무지구예요. 네. 업무지구를 따라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대학교들이 또 옆에 있어요. 그럼 2호선 라인이 과연 망하겠냐?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서울이 재밌는 게 2호선, 3호선, 9호선이 굉장히 강력한 라인이에요. 2호선, 3호선, 9호선, 6호선 사실은 예. 강력한 라인이고 거기가 결절되는 데를 보면은 네. 환승 이런 곳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대중교통망이 워낙에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하철 중에서 어떤 지하철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직접 임장을 다니시든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하철 특강을 겨울 특강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하철 특강. 늦어. 그래. 다음 주 빨리 아, 다음 주 2주 연속으로 섭외를 할까요? 지하철 특강 한번 합시다. 방송엔 안 나가고 우리끼리만. 저는 우리 둘이가 도시의 미래에 대한 이 고민, 성찰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시 서울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간직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할지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장소의 가치 또는 역사적 가치 또 이런 고유성을 살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독특한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이 미래 도시의 가치가 굉장히 빛나고 우리 또는 미래 후손의 삶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